어혈이란 무엇일까요? 어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잘못 말하다가는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게 되고 너무 또 장황하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미리 준비한 글을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어혈은 다른 말로 피 속의 쓰레기, 피 찌꺼기, 뻑뻑한 피, 혈전, 콜레스테롤이라는 그런 다른 말로도 표현합니다. 어혈에 반대되는 말은 생혈, 살아있는 피고 어혈은 다른 말로 죽은 피라고도 합니다. 자, 생혈과 어혈을 비교하려면 여러분이 그 사진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표현한다면 생혈의 특징은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아주 선홍색, 선명한 붉은색이란 말이죠. 이 간이 나쁜 사람은 피가 검푸른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생혈은 물처럼 끈기가 없습니다. 출렁거리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처럼 솜이나 화장지에 잘 스며들고 좁은 구멍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혈은 색깔이 선홍색이 아닌 검은색에 가까운 것입니다. 나쁜 피일수록 색깔이 검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어혈은 연물처럼 끈적끈적하여 뻑뻑하고 흐르지를 못합니다. 몸 밖으로 나오면 쉽게 굳어버리거나 실처럼 엉겨버립니다. 각종 중금속과 발암물질과 썩은 노폐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솜이나 화장지에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솜에 흡수되지 않고 덩어리로 엉켜 있습니다. 건강할수록 어혈의 비율이 적겠죠. 어혈이란 피흐름을 방해하는 찌꺼기를 말합니다. 어혈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피와 함께 돌기는 하지만 오히려 피 흐름을 방해하는 찌꺼기들이고 또 하나는 모세혈관을 틀어막고 멈춰버린 찌꺼기입니다. 모세혈관이 막히면 막힌 부분은 앞과 뒤에서 흐르던 피가 멈춰버리는데 멈춘 상태에서 죽은 피가 되어 수년의 세월이 흐르면 점점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여 어혈의 양은 점점 더 불어나겠죠. 어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어혈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인터넷 검색창에 어혈을 입력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 속에 불필요한 찌꺼기가 많이 생길수록 모세혈관이 빠른 속도로 막히는 것은 당연하겠죠. 혈관이 한번 막히면 그 주변을 더욱 막히게 합니다. 골목길이 자동차로 한번 막혔다 하면 그 뒤를 따라오던 자동차들이 더욱 엉켜서 막혀버리듯이 같은 이치입니다. 막힌 골목에는 더 이상 다른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해놓고 인진의 힘과 운전사에 의해서 하나씩 빠져나갈 수 있으니 결국에는 다 풀리겠죠. 그러나 막힌 혈관의 찌꺼기 속에는 엔진도 없고 운전사도 없습니다. 단지 심장이 밀어주는 압력만으로 움직이다가 일단 한번 막히면 좀처럼 풀리지 않거나 영원히 막혀버립니다. 좁은 골목길에 자동차가 막히면 자동차 그 자체의 엔진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운전사에 의해서 그것이 이동하여 풀리지만 어혈은 모세혈관에 막혀버리면 스스로 풀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혈이 모세혈관에 막힌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혈관과 주변 세포들이 질식사 혹은 가사하여 굳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주무르고 찜질을 하여도 더 이상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혀버린 모세혈관의 수가 점점 불어나면 동맥을 흐르던 혈액의 속도도 점점 느려지고 곳곳에서 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의학에서는 어혈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보면 어혈이라는 말 대신에 혈전,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뻑뻑한 피 같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름만 다르지 사실 같은 것이죠. 피를 못 흐르게 방해하는 그 물질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이 어혈을 한마디로 말하면 피흐름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그런 것입니다.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미생물, 시체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혈전은 무엇을 혈전이라 합니까? 이 현대의학에서 특히 종합병원에서 쓰는 말입니다. 모세혈관이 많이 막히면 동맥의 피흐름이 느려짐으로써 동맥의 바닥에 깔아앉거나 달라붙은 피찌꺼기를 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어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란 무엇입니까? 아직은 모세혈관에 걸리지도 않고 동맥에 가라앉지도 않고 그냥 피 속에 떠다니고 있는 불순물, 특히 그 작은 지방 덩어리를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피찌꺼기는 뭐라 할까요? 미생물, 특히 백혈구라든지 각종 병균군 등의 시체나 소화되지 아니한 영양소, 중금속 등의 불순물을 찌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뻑뻑한 피는 뭐냐 하면 주요 장기나 근육의 모세혈관이 막히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혹은 불필요한 영양을 과잉 섭취하면 혈액 속의 각종 영양소가 소모되지 아니하여 지방이나 찌꺼기의 형태로 남아서 피를 꿀처럼 연물처럼 뻑뻑하게 하는 것입니다. 뻑뻑한 피는 흐름이 느리고 산소 운반도 둔하죠. 이런 것을 뻑뻑한 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혈전이나 콜레스테롤, 피 찌꺼기, 뻑뻑한 피, 이 같은 말을 통틀어서 어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동맥 피의 흐름이 느려지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경사진 비탈 계곡을 빠른 속도로 흐르던 계곡물이 평지의 넓은 강에서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른 물살에 떠내려오던 자갈모래와 온갖 쓰레기가 강바닥에 차곡차곡 가라앉아 굳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피와 함께 흐르던 온갖 찌꺼기들이 동맥혈관에서 가라앉아 혈관의 벽에 댕겨 붙어서 거의 굳어버리는데 이것을 혈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혈관이 많이 막히면
동맥경화증만 오겠습니까? 만병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서 피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피가 운반하는 각종 영양소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소화작용을 하느라고 밤낮 쉴 새 없이 일하는 위장, 종일 피를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내느라고 수고하는 신장, 종일 해독작용을 해야 하는 간, 잠시도 쉴 새 없이 펄떡거리면서 펌프질을 해야 하는 심장, 그리고 공부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써야 하는 이 머리, 두뇌입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근육, 이런 곳이 바로 피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고, 또한 피가 많이 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폐, 눈, 귀, 잇몸, 목, 기관지, 관절 등 여러 곳이 물론 더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이 네 가지, 위장, 간장, 신장, 심장, 이것만 가지고 설명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이해하게 될 것이니까. 이들이 인체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만큼 많은 신선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하므로 수많은 모세혈관이 빈틈없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위장, 신장, 간, 심장, 폐, 머리는 이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장기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학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정요법을 우선적으로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나이를 먹는 만큼 어혈이 쌓이게 마련인데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의 장기에 많은 어혈이 쌓여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몸 전체에 많은 어혈이 있게 마련인데 가끔은 젊은 사람이 특별한 원인에 의하여 노인만큼의 어혈을 가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허약하거나 병을 앓는다면 바로 그 때문이죠. 10대의 학생이 여드름이 돋고 피부와 얼굴색이 나쁘거나 공부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공연히 짜증을 잘 부리고 식욕이 없고 소화가 잘 안되거나 피로를 잘 느낀다면 그 이유는 위장이나 신장에 어혈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신부전증 환자가 많고 당뇨병 환자도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 외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죠. 머리에 어혈이 쌓이면 온갖 형태의 두통, 각종 눈병, 눈병이라 하게 되면 시력, 감퇴, 백내장, 녹내장, 실명, 바람에 눈물 흘리는 정시암 이런 것을 포함하는데요. 이 같은 각종 눈병이 나타나고 나아가서는 뇌졸중이 바로 중풍과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치매로 이어지게 된다. 치매 역시 현대의 심각한 병입니다. 학생이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져서 학업에 큰 방해를 받게 되겠죠. 중추신경의 둔화로 운동이 둔해지며 팔다리가 떨리거나 다른 이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갖가지 이상한 현상이 신체에서 일어납니다. 왜요? 어혈 때문입니다.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장 속에도 많은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 신장과 심장은 구분해야 됩니다. 심장은 다른 말로 염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장은 다른 말로 콩팥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장 속에도 많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특히 이곳을 모세혈관은 뭉칠할 정도로 많은 모세혈관이 모여 있습니다. 신장과 그 주변에 어혈이 쌓이면 신장으로 피가 돌지 못하여 신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온갖 불순물들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찌꺼기들은 피 속에 남아서 돌다가 결국은 온몸의 구석구석 모세혈관에 걸려서 어혈이 더욱더 불어나는 것입니다. 하수구나 개천도 쓰레기가 한번 걸린 곳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걸려서 불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수구나 개천에도 쓰레기가 한번 걸린 곳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그곳에 걸려들죠. 여러분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어혈이 한번 걸린 그 자리에는 계속 또 다른 어혈이 또 걸려들게 마련입니다. 신장 속에 어혈이 많다는 것은 신장의 모세혈관이 많이 막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막혔다는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신장이 요산을 해독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요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산을 해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혈액의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다시 말해 혈액 속에 염산과 비슷한 성분 즉 산입니다. 산이 많아지면 산은 뼈 속에 칼슘을 녹여서 골다공증을 일으키고 관절의 연골 보호막을 녹여서 관절염을 일으키며 또한 연골의 보호막을 녹여 골수가 나와서 굳어버리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기도 하고요. 신경선의 피부를 녹여서 이 얼굴 피부 경련이나 근육이 저절로 꿈틀거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팔이나 손이 저절로 떨리는 현상도 발생하고요. 또한 체세포의 보호막을 녹여서 아토피와 각종 피부병을 유발합니다. 망막의 까만 색소를 녹여서 망막 색소 변조증이라는 그런 또 무서운 눈병을 일으킵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 속에 있는 요산을 걸러내지를 못해서 이 요산이 일으키는 그런 병적인 현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혈액 속의 영양분을 녹입니다. 이 염산은 뭐든지 다 녹여버리죠. 쇠도 녹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영양분을 녹여서 악성 빈혈과 피로증을 일으킵니다. 요산은 쇠덩이도 녹이는 염산과 비슷하여 모든 것을 다 녹입니다. 머리카락이 노랗게 변하고 가늘어지는 것도 요산 때문이고, 신장이 나빠지면 간이 자동으로 나빠지고, 간이 나빠지면 온갖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요산은 또한 혈관의 내피를 손상시킨다는 말입니다. 녹인다는 말이죠.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동맥혈관에 병적으로 자리 잡은 의혈덩어리가 골마서 터지게 되면 의혈덩어리가 한꺼번에 번지면서 수많은 모세 혈관을 한꺼번에 막아버리면 이때 갑자기 큰 병을 일으키거나 갑자기 사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심동맥, 심장의 관상동맥을 말합니다. 심동맥의 의혈덩어리가 터져버리면 심장의 모세 혈관이 일시적으로 대량으로 막히면서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신동맥의 의혈덩어리가 터지면 신장의 모세 혈관이 한꺼번에 막히면서, 이게 신동맥이라는 것은 신장의 동맥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막히면서 급성 신부전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산은 화학 반응으로 담석도 만들고 피를 순두부처럼 응고시키는, 즉 의혈을 더 증가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자, 혈액 속의 요산이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것은 자정요법에서 하는 설명이 아니고 현대의학에서 하는 설명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장의 모세 혈관이 막히면 이 같은 온갖 병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정요법의 설명이 아니고 현대의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렇게 병리적인 현상을 설명은 잘하지만 치료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약물이나 주사하는 그런 방법밖에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요산이라고 하는데, 요산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대의학이라는 것입니다. 자정요법에서는 이 모든 원인을 신장의 모세 혈관이 막혔다는 것이 원인으로 보고, 그 모세 혈관을 열어주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것이죠.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학은 진리를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고, 이 자정요법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인체의 신경선은 마치 전선처럼 여러 가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전선을 통해서 전기, 소리, 동영상, 문자 등의 전달과 신용카드 결제도 되듯이 신경선을 통하여 체세포의 통증이나 갖가지 느낌이 두뇌로 전달되기도 하고, 두뇌의 명령을 근육이나 장기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신경선이 여러 가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신경선의 피부벽이 벗겨지면 전선의 피부벽이 벗겨져서 누전이나 합선이 발생하는 것처럼 신체에서 여러 가지 이상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심하면 신경마비나 전신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신경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신경선의 이상이 왜 발생하느냐, 이것도 역시 의혈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장 주변에 의혈이 쌓이면, 신장이나 그 주변에 의혈이 쌓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갖가지 질병을 유발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신장에 쌓인 의혈 외에도 또 다른 의혈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 허벅지에 의혈이 많아도 무릎 관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릎 관절에 의혈이 쌓여도 무릎 관절에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병이 발생했다 하면 그 원인이 딱 한 군데의 의혈 때문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 쌓인 의혈이 함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는 유기체요,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체는 국가처럼 조직체요, 유기체입니다. 한 곳이 고장나면 다른 곳도 덩달아 고장나고, 이곳이 고장난 원인은 다른 곳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현대의학은 한 가지 장기가 고장나면 장기 난 고장고 하나만 수술해버리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완벽한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깨끗한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머지않아 재발하거나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얼굴색이 곱지 못하거나 여드름, 기미, 주근깨, 의혈도 얼굴 피부를 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탈모 정시를 예로 들어 볼까요? 머리 피부에 혈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두뇌 속에 막힌 의혈과 신장, 간장, 위장에 쌓인 의혈 때문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나쁘면 두통도 오고 피부병도 오고 골다공증 등 온갖 병이 옵니다. 머리가 아프다 하면 머릿속에 의혈 때문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이나 폐가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머리가 아픈 것은 담배 연기가 폐 기능을 나쁘게 하여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두통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폐 기능이 나쁘면 두통이 온다는 것이죠. 물론 두통이 오는 원인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쁘거나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장기에 쌓인 의혈은 한 가지 병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병을 일으킨다는 점과 한 가지 병은 한 장기의 의혈 때문만이 아니고
한 가지 이상 네 가지, 네 곳에 막힌 의혈이 동시에 원인이 된다는 것은 번번이 말하지 않더라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장기에 쌓인 의혈을 제거하면 한 가지 병만 낫는 것이 아니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병이 무더기로 나올 수 있다는 점과, 또 한 가지 병을 확실하게 고치려면 한 곳에 있는 의혈만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이상 네 가지 주요 장기의 의혈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본 원리를 알아두시면 훌륭한 치료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장의 의혈로 인하여 혈액의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백혈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세균성 질병에 감염되기가 쉽고, 산소와 영양을 감소시켜 신체를 허약하게 하거나 두통을 일으키며 또한 자주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만성 피로로 고생한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